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책코치입니다. 오늘은 후면 하체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이어가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하체라고 보통 말하는 부위들은 뭐 햄스트링, 둔근 이런 쪽인데 이런 후면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시려면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후면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의 개입을 줄이고 고관절의 개입을 늘려야 되는데 고관절의 개입을 늘리는 방법은 단순해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세워지면은 고관절이 많이 개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한 다리로 운동을 할 때 둔근의 사용이 가장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진행할 종목은 베이트 스쿼트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데드리프트가 우리가 후면 하체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한 첫 번째,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개입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특징은 사람은 제가 팔의 위치에 따라서 체간의 포지션이 바뀐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잖아요. 먼저 뭘 해보시냐면 몸을 이렇게 앞으로,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시면 발가락을 이렇게 약간 꼬집어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면서. 반대로 이렇게 머리가 뒤로 가면은 앞발이 떨려갑니다. 머리가 잘 놓여져 있는 위치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까 앞으로 쏠리는 느낌도, 뒤로 기울어지는 느낌도 안 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발의 아치, 이 3점 지지가 잘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된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안 들어야 정상이란. 자, 그래서 그 느낌을 유지하신 이 아무 느낌이 안 드는 느낌, 먼저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 보시고 먼저 뒤로 기울여 보신 다음에 이 느낌을 기억하시고, 이 느낌이 안 들게 머리를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일정 부분 기울이다 보면 더 가면 뭐가 일어나냐면 무릎이 반드시 더 굽혀져요. 그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랑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이 시작 위치에 따라서 팔의 위치가 이 땅에서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무릎이 굽혀지는 구조고요. 렉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면 시작 포지션이, 루마니안 같은 경우에는 시작 포지션이 렉에서 뽑고 나와서 시작을 하고 이 무릎이 굽혀지기 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즉 무릎의 개입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퇴사둔근이 상당히 많이 개입하는 운동에 가깝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이 무릎의 개입을 줄이기 때문에 후면 하체 운동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레그 프레스나 이런 운동들에서 좀 운동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탠딩 상태에서 운동이 잘 되는데요. 특히 이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햄스트링하고 이 둔근에 좀 탁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발의 중심, 너무 앞도 아니고 너무 뒤도 아니고 딱 처음 잡았을 때 이 느낌, 자, 이 느낌을 유지하시는데, 잘 보시면 저는 얘를 뽑자마자 얘는 저를 잡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요. 얘는 끊임없이 저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되냐면 숙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의 무게중심이 바뀌지 않는지 체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시고, 걔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어나면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너무 뒤로 가면 손에 압이 갑자기 세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잡고 몸을 이렇게 뒤로 기울여 보시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얘를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전환이 더 빨리 지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트랩을 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무게중심, 말 그대로 머리가 뒤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중심을 잡을 게 없으니까 전환이 대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뒤로 가면 안 되겠죠. 반복수를 이어나가시려면 이 발의 무게가 바뀌지 않는 범위까지 이어나가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내려가다 보면은 누구나 무릎이 굽혀져요. 근데 거기에서 무릎을 안 굽히려고 하면 자세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관절이라는 게 이 위치에 가서
이 얘가 하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근육이 다른 관절이 개입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걔를 안 굽히려고 하다 보면 허리에 되게 부하가 많이 실린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런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는, 무릎이 개입하는 범위는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동성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뽑고 나와서 잘하는 방법을 아시려면 잘못하는 방법을 제가 알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몸 뒤로 기울여 보시면 발의 무게중심도 바뀌고 손의 압도 굉장히 강해지면서 전환에 힘이 강하게 들어간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느낌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이 느낌이 안 들면 되겠죠. 그래서 머리가 뒤로 가기 전에, 긴장이 풀리기 전에 이어가시는 겁니다. 운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결국에는 나를 당기는,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작용 반작용의 힘을 가지잖아요. 즉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가 무거워지게 되면 점점 이 상대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제가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게 앞으로 영상을 보시면 보이실 건데요. 그 상대가 내 기준에서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내가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업으면,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업으려면, 열중샷을 하면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어린아이를 업을 때랑 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저 같은 사람을 업게 되면 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기울어져요. 그럼 내가 실제로 이 기울어지는 포지션에 의해서 어린아이를 업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설 때랑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럼 이 범위가 줄어들면 운동이 안 되냐? 됩니다. 네,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 범위가 줄어들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하시면서 수행하시면 돼요. 사실 운동의 범위가 풀 범위를 하면은 좋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컨벤셔널이랑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차이는 이 팔의 위치에 따라서 무릎의 개입의 참여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풀 레인지를 하게 되면 무릎이 많이 굽혀지는, 특히 레그 프레스나 이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서는 햄스트링 참여율, 말 그대로 오늘 제가 말하는 후면 하체 참여율이 줄어들고 다른 근육이 크게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풀 레인지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른 근육들의 개입이 다 올라가니까 실제로 풀 레인지를 하게 되면은 근육을 많이 쓰긴 하죠. 대신 주인공이 되는 각도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켜지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본인의 약점 부위나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움직임에 맞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관절의 참여도가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를 이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설명드린 운동을 잘 참고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힙스러스트 머신입니다. 힙스러스트. 얘도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잘 수행하셨으면 수행하기 쉬워요. 이 힙스러스트 머신의 특징은 이렇게 제가 앉아있는, 무릎이 접혀있는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무릎이 접혀있는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면 제가 아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장점이 서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햄스트링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둥근 운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기울어지고 세워지고. 그러면 걔를 딱 엎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이점이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레그 프레스처럼 무릎이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때는 관절의 각도상 햄스트링 개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햄스트링 운동이 아니에요. 얘들은 엉덩이만 쓸 수 있게 이 무게 축도 그렇고 특화되어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때 보면 사람의 몸은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반원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반원. 근데 얘들도 잘 보면 이렇게 반원의 궤적을 따라와요. 근데 이 햄스트링이 참여를 안 하는데 얘를 할 때 햄스트링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엉덩이를 쥐어 짜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벨트를 여기 이 골반 쪽에 차시면은, 제가 아까 운동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얘를 이렇게 뽑고 올리면 얘는 저를 끊임없이 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엉덩이를 쥐어짜서 올리게 되면 발에서 무게중심이 바로 바뀐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엉덩이를 억지로 이렇게 쥐어짜게 되면 머리가 뒤로 가게 돼 있거든요. 머리가 과하게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머리가 과하게 신전된다는 거죠. 허리가 과하게 꺾이게 되는데, 고관절이 신전할 때는 가장 큰 힘을 내는 거는 엉덩이이긴 하거든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허리가 개입해서 과신전이 되면 누군가도 일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절 위치에서. 그래서 그때 과하게 참여하는 게 햄스트링입니다. 근데 이 관절 각도 위치상 햄스트링은 원래 큰 힘을 내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햄스트링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니까 햄스트링 운동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 이상으로 참여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들도 발을 올리신 다음에 무게중심, 아무 느낌 안 드는 이 무게를 확인하시고, 처음에 뭘 하시냐면 얘를 이렇게 뽑으세요. 뭐 손을 여기 대셔도 되고, 여기 대시면 부하가 좀 줄어요. 뭘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이 발 무게중심하고 머리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10초 버텨보세요. 10초를 버티고 있으면 얘가 나를 끊임없이 내리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 무게중심이 바뀌지 않는 때까지 머리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저를 끊임없이 내릴 거니까 얘가 유지되는 범위까지. 그럼 이제 지치면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스쿼트 머신으로 굿모닝 해볼 겁니다. 굿모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세워지면 고관절의 사용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여러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데드리프트나 하체 운동할 때 고관절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고관절을 일부러 쓰는 건 줄 알고 계신데, 고관절이라는 거는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세워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관절을 사용 못하면 걷지도 못해요. 이제 굿모닝을 하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세워지기 때문에 이때 자동으로 고관절이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팔의 위치에 따라서 체감 포지셔닝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얘들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랑은 다르게 팔이 직접적으로 무게를 받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는 엉덩이, 햄스트링, 그 다음에 참여하는 거는 뭐 기립근 이런 애들도 참여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손이 무게를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립근이 조금 더 부하를 많이 받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게 마찬가지 엉덩이랑 햄스트링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머지 후면 하체 운동을 잘 스윙할 수 있게 제가 루틴에 넣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도 방법은 얘가 없으면 스미스 머신에서 하셔도 되거든요. 일어나신 다음에 발의 무게 중심 확인하시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굿모닝 말 그대로 인사하듯이 이 발 무게가 바뀌지 않는지 가셨다가 무게가 바뀌려고 할 때 일어나시되 앞으로 넣으면은 무게 중심이 허리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가셨다가 오시고, 더 가시면 이제 허리로 받는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이 느낌이 안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멈추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뉴텍의 리니어 방식의 핵프레스로 원레그 운동 해볼 건데요. 이제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세워지는 운동을 제가 앞에 3가지 했잖아요. 3가지 했는데 이 3가지들이 움직임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무게를 받는 하중이 다 다릅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손, 힙스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골반 쪽, 그리고 제드 같은 경우에는 손은 자유롭고 몸통이 무게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프레스랑 레그프레스는 사실 얘를 딱 뒤집으면 레그프레스랑 핵프레스거든요. 근데 뭔 차이점이냐면 얘들은 이제 무게 중심을, 무게 하중을 몸이 좀 받는 구조고요. 레그프레스는 좀 더 발부터 시작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손의 위치나 하중을 받는 거에 따라서 주인공의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원레그를 하게 되면 등근의 참여도가 올라가냐면, 원래 엉덩이가 하는 기능이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이렇게 한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엉덩이가 하는 기능 자체가 이렇게 떨어질 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균형을 잡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엉덩이는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균형을 못 잡으면 엉덩이 운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무게가 적당히 나한테 가벼울 정도면 아까 발의 무게 중심 제가 확인하라고 했죠. 오른발부터 시작할 건데, 오른발은 가운데 정도 오시고 천천히 왼발을 떼려는 신용을 하면은 오른발에 자연스럽게 무게 중심이 강하게 들어가요. 그때 몸이 기울어지지 않게 이 패드에 댄 꼬리뼈 바로 위가 청골이거든요. 청골이 잘 지지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천천히 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처음 적당할 때는 이 골반, 이 패드가 허리에 떨어지지 않게 얘를 유지하시면서 발의 무게 중심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얘를 떼려고 할 때 나한테 너무 무거우면 얘를 뗄 때 아예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즉 떼지지가 않을 겁니다, 발이. 그때는 이런 발판 같은 거나 혹은 발판이 없으시면은 이 발을 한 이 정도 해주시면은 이 발을 좀 어시스트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발을 완전히 떼게 되면 100% 한 이 정도 되고 하면은
한 30, 7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바뀌지 않는 구간에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하체 운동할 때 발 아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발의 아치가 잘 잡혀 있는 상태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발에 크게 앞으로 기울어지지도 뭐 뒤로 이렇게 기울어지지도 않는 이 느낌. 근데 제가 아까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면 발가락을 꼬집는다고 했잖아요.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가게 되면 발가락을 꼬집게 되는데, 발가락을 꼬집게 되면 발의 아치도 마찬가지로 발이 힘을 잘 못 써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실 때는 이렇게 몸이 앞으로 가면은 발을 자연스럽게 꼬집고, 아까 데드리프트 할 때처럼 몸이 손에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몸이 뒤로 가게 되면 전환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반사적으로 관절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 영상을 보시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바벨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에 힘을 줘야 된다, 뭐 바레 같은 경우에는 아치를 잡아야 된다, 뭐 배에 힘을 줘야 된다, 배에 힘을 줘서 복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몸이 앞으로 기울면 발 이렇게 꼬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울이면 이렇게 꼬집어져요. 발이 앞에 중심을 가면서. 근데 몸이 앞으로 기우는데 이 앞발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들게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발 앞에는 힘이 안 들어가는데 허리가 상당히 긴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원래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는 얘를 꼬집는 게 정상인데 얘를 안 하기 위해서 다른 애가 보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즉 무게중심이 관절 각도가 필요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 발의 무게중심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얘를 안 하려고 하면 허리가 개입되거든요. 허리가. 근데 이 허리가 개입되면 문제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앞으로 기울일 때 발의 앞 느낌 안 들면 허리가 개입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게를 실으면은 잘 보시면 무릎이 이렇게 굽혀져 있는 구조거든요. 무게에 의해서 약간 굽혀져야 됩니다. 근데 허리를 이렇게 세우면은 무릎이 펴져요. 그러면은 근육이 이 굽혀져 있는 이유는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가장 효율적이게 힘을 내려고 하거든요. 무릎이 굽혀져 있어요. 우리가 대퇴사두 다리가 힘을 내게 되는데, 무릎이 펴져 있으면은 근육이 힘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절이 부하를 다 받는 구조예요. 나는 필요 이상으로 관절이 접어도 발의 무게중심이 안 바뀌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허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운동 외부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딱 밀면 자연스럽게 몸에 압이 형성되거든요. 필요한 만큼. 이게 복압입니다.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고 막 등 운동을 하거나 이런 운동을 하면 과하게 긴장하니까 자극이 들어온 거지, 그게 운동이 잘 돼서 자극이 들어온 게 전혀 아닙니다. 자, 마지막은 복근 운동을 해볼 건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세워지면 고관절이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세워지기 때문에 고관절이 사용되면서 배가 사용되는 구조인데, 얘를 하실 때는 스쿼트를 하실 때 보면 스쿼트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다가 보면 일정 부분 지나면 여기 꼬리뼈 위에 이 청골을 대시면 이 골반이 이렇게 말려요. 우리가 이게 버딩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버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이 고관절 굴곡 범위가 일정 부분 이상 넘어가면은 골반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대퇴사두가 힘을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얘를 하실 때도 일정 부분 이상 몸이 너무 많이 숙여지게 되면 배가 힘을 못 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장력이 유지되는, 힘이 잘 유지되는 구간은 이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 그래서 얘를 하실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배가 힘이 계속, 내가 무작정 범위를 많이 하게 되면 배가 내 의지랑 관계없이 힘이 풀려요. 힘이 풀리는 위치에 가면 무조건 관절 때문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내 의지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몸으로 스쿼트를 해보셨을 때 골반이 이렇게 말린다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손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두시고 이렇게 올라가 보시는데, 필요 이상으로 가면 이제 골반이 필요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골반이 아까 스쿼트 할 때처럼 이렇게 버딩이 일어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아까 맨몸 스쿼트랑 구조가 유사해요. 가시다 보면은 무릎이 한 이 정도 와 있죠. 더 가면은 골반이 말리는 것처럼 스쿼트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발 앞도 아닌 뒤도 아닌 무게중심이 유지하시면서 얘를 유지하시다가 앉다가 더 앉으면 발 무게중심이 이렇게 바뀌면서 무릎이 필요 이상으로 굴곡 각도가 커지면 얘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얘가 힘을 못 써요. 근데 조금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힘을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은 내가 힘을 주고 말고 개념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가게끔 위치를 만들어주고 나는 이 무게에 저항하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복근도 마찬가지로 고관절이, 골반이 그 위치까지 가지 않게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얘도 범위가 안 크고 하다 보면은 지치면서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이처럼 몸은 어떤 위치에 가면 관절의 위치가 무조건 바뀌게 돼 있는데, 안 되는 거를 되려고 만드니까 아픈 거고,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 앞으로 기우면 발 꼬집잖아요. 발 꼬집는데 걔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내가 영상을 보면서 어떤 큐잉을 받아서 뭐 배에 힘을 줘라, 허리를 세워라, 뭐 이런 큐잉을 받으면서 걔를 자꾸 그 동작을 억제시키다 보면 몸은 이게 어쩔 수 없이 형태가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신전을 해보면 팔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깨 운동이나 팔이 위로 가는, 인클라인이나 어깨 운동은 팔이 위로 가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팔이 위로 가야 되는데 허리 신전을 하면 팔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게 하견이에요. 하견. 팔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운동에서 정상적인 패턴이 안 나오면 하견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범위가 왜 저렇게 짧아? 이렇게 하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각자 나눠서 각자가 주인공이 되는 운동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분할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근육이 주인공이 되는 위치에서 걔만 잡고 트레이닝 하는 게 분할 운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트레이닝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로 이렇게 결과도 계속 내고 있으니까 후면 하체 운동이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운동에 좀 적용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